얼마 전부터 샤워를 할 때 꼭 찬물로 하는데요. 요즘 아침마다 온수냉수 레버를 바라보면서 참 고민에 잠기는 일이 잦아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다시 흘러 추석을 보내고 나면 이젠 정말 쌀쌀하다 싶을 정도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늘 반복될 거라 생각하는 계절이지만 다가올 것에 대한 두근거림만큼이나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커져만 갑니다. 9월 26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1부 첫 곡 제임스 베이의 Hold Back the River 듣고 왔습니다. 오은하님, 부슬부슬 비가 와서 그런지 쌀쌀합니다. 오늘도 웅디와 오후를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해 주셨고요. 지금 뭐 한 19도 되더라고요. 한낮에. 어이구. 윤성은님은 웅디 이러다가 훅 겨울이 오겠죠. 겨울은 좋은데 올해가 가는 건 아쉬워요.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달? 10, 11, 12 3달인데 어찌됐든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아이고 참 시간이.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0원이에요. 100억이라고 들었을 것 같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허지웅씨 홈페이지 다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이희선님, 최설영님, 문성환님, 이승철님, 권희진님, 권순희님, 조한수님, 안춘하님, 이외 많은 분들 오늘도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생명. 걱정 제로 행복 맥스 푸본 현대생명. 떡볶이 콜, 요볶이 콜. 떡볶이 사러 갈 때 요볶이. 요즘에 떡볶이는 요볶이. 떡볶이는 너도 나도 요볶이. 요볶이를 찾아줘요. 요볶이를 찾아주세요. 요볶이. 요즘 떡볶이 요볶이. TV에서 우연히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엄마다 보니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은데. 당신 대신 유니세프를 보내세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믿음이 가네요. 안녕하세요. 저 차은우도 좋아하는 호밍스 마스토라. 호밍스 마스토라. 호밍스 마스토라. 청정원이 만들어서 호밍스가 맛있더라. 청정원 호밍스. 요즘 넷플 모범 9월 넷플 모범. 너의 시간 속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널 살릴 수 있을까? 도전 살아남기 위해 뺏어라. 와일드 액션 활극. 데블스 플랜 두뇌 서바이벌 레전드의 귀환.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타던 차 반납하면 보상 많이 해주는 곳 없나?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으로 목적지를 재설정합니다. 와, 혜택이 이렇게 좋아? 지금 E클래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망설이기엔 아까운 혜택. 9월 가까운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에서. 대리 불렀어? 티맵 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티맵 대리 순식간에 더블 적립. 티맵 대리 포인트 금방 쌓이네. 티나게 좋다. 티맵 대리.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허지웅의 지 애지 웅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 그건 겨울비, 이건 가을비. 알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가 올 때도 비가 꽤 많이 왔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잦아드는 곳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일 비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궂은 날씨 이어지다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또 다행히도 맑은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예. 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는 또 맑은 날씨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맑아봤자 근데 또 이제 낮 기온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가을이에요, 진짜. 예, 가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아시안 게임 현재 상황은요? 입니다. 예,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마 다들 열심히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나 뭐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예. 일단은 성적 좋습니다. 예. 현재 종합 2위고요.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25일 어제 저녁 기준으로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했고요. 지금도 그 순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금메달 39개로 선두에 서 있고요. 일본이 3위, 북한은 13위인 상황입니다. 39개나 땄어 중국. 네. 쓸었어요. 예. 자, 우리 어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네, 진짜 대단했어요, 어제는. 뭐 인터넷에 진짜 뭐 한 5분 뒤에 새 기사 나고 10분 뒤에 새 기사 나고 계속 기사가 올라왔는데 태권도와 사격, 펜싱, 수영에서 금메달 5개를 보탰습니다. 예. 수영에서 양재윤 선수, 이호준 선수, 김우민, 황선우 선수 순으로 이제 남자 이제 개영 800m 대표팀이 7분 1초 73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예. 이거 보고 진짜 다들 막 너무 짜릿했다고. 반응이 진짜 엄청 뜨겁더라고요. 예. 한편 또 지유찬 선수는 21초 72를 기록해서 이게 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거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한국 선수의 아시안게임 자유형 남자 50m 금메달은 2002년에 김민석 선수가 땄었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쾌거를 다시 이룬 거여가지고 다들 진짜 막 역사를 새로 썼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21년 만에 쾌거다. 네, 그렇죠. 태권도 뭐 이제 종주국이니까. 아, 그럼요. 금메달 따줘야죠. 네. 예. 장준 선수가 남자 58kg급 결승에서 이란 선수를 라운드 점수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저 이 영상도 보고 왔거든요.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이 태권도 쪽에서 금메달 못 따면은 또 이게 또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이게 따도 뭐 큰 모양 안 나고. 왜 그래요? 못 따면 비판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서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사격에서도 남자 10m 러닝 타기 정상 단체전에서 정유진, 하광철, 각용빈 선수가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이 총점이 같기는 했는데요. 이 10점 정중앙에 적중한 횟수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지고 우리가 우승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총점이 같아서 북한이랑. 김은경님이 기왕이면 북한 선수들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난 싫어. 단호하네. 아우 0.1초 망설임도 없이. 꼴찌라. 알겠어요. 그리고 또 주목받은 선수도 있습니다. 예. 네, 유독 주목을 또 지금도 한창 뜨겁게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는 아니고요. 중국 선수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을 건 중국의 수영 대표 선수 왕순 선수가 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랬길래 화제가 됐어요? 뭐 일단 금메달도 따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때문에 화제가 된 거는 아니고 훤칠한 외모 때문에 화제가 된 겁니다. 예. 왕순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그 기록을 확인하고 손을 번쩍 든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SNS에서 너무 멋있다, 너무 들었는데, 잘생겼다. 번쩍 들었는데 왜? 뭐 겨드랑이에 뭐가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딱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죠. 아 그냥 그 모습이 멋있었어. 네, 물을 차라락 튕기면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좀 잘생겼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 장면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실제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최종 성화봉송 주자로 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왕순. 왕순? 네. 뭐 왕순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더라고요. 왕순.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 올 추석 귀경길은 이 정도가 걸립니다입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 어느 정도 정체가 될지 정보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얼마나 막힐지. 이게 사실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매 명절 때마다 이게 뭐 제일 관심사긴 하죠. 그렇죠. 어디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막힐지 걱정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추석의 귀경길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 부산 구간은 27일 정오 내일부터죠.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오후 2시 출발 했을 때 기준으로 최대 7시간 28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7시간이요? 허드습니다. 최근에 5년간의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고향으로 떠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27일 밤 11시부터 28일 새벽 3, 4시까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난 좀 여유 있게 출발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11시부터 3, 4시 이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부터 3, 4시가 지금 그 새벽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혹시 안 막히는 걸 원하시면 3, 4시. 네. 물론 예. 밤운전 위험하지만 또 뭐 안 막히면 또 괜찮게 갈 수 있으니까요. 28일 오전 2시경부터 4시대로 교통체증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또 추석 당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그래서 29일부터 3일까지는 뭐 사실은 시간대나 뭐 날씨나 이런 거를 고려할 것 없이 골고루 혼잡할 것 같은데요. 예. 부산에서 서울 구간은 29일 오전 6시부터 급격히 막혀서 이제 오전 11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광주에서 서울 구간도 29일 오전 7시부터 교통체증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 서울 구간만 해도 점심시간 이후로는 한 4시간 정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4시간 걸린다고요? 4시간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막히죠. 많이 걸리네. 많이 막히죠. 뭐 기술이 발달해도 차 막힌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우리 추석 연휴에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소식이라도 좀 위로를 받아볼까요? 위로를 좋아요. 예. 근데 요거는 진짜 좀 제가 실용적인 소식을 많이 정리를 해와봤거든요. 예. 뭐 일단 요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임시 화장실도 확충이 되고 또 서비스 인력도 많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차량 성능을 무상 점검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전국에 2,100여 곳이 설치가 됩니다. 예. 요거는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바로 그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뭐 중간에 차가 이상하다던가 뭐 혹은 꼭 이상하지 않더라도 난 아직 갈 길이 한 4-5시간 남았어. 한번 점검하고 싶어 하시면은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혼잡 시간대의 안내방송 열차 운행 표지판도 더 많이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또 기차 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또 연휴 기간에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뭐 어머니 아버지 집 근처에 갔는데 주차장이 막 풀이에요. 그럴 때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네, 왜냐하면 연휴 동안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공공기관 괜찮네. 검색하셔가지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추석 뭐 이제 추석뿐만이 아니라 연휴 이런 명절 연휴에 귀경길 귀성길에 차량이 뻗으면은요. 네. 지옥이에요. 답도 없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펼쳐집니다. 네. 이 미리미리 점검 받고 떠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네. 방금 우리 희애 씨가 말씀하신 우리 무상 점검 이 서비스 실시하는 것들 미리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또 이 말씀도 해주셔야죠. 제발요. 예.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 네, 경찰은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마약이 좀 많이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휴 때 음주운전도 많지만 졸음운전 사고가 진짜 많다고 해요. 안타깝지. 네, 그래서 이제 쉼터에서 꼭 쉬어가면서 운전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나는 교통정보 좀 실시간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SBS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고 교통 안내 전화 번호를 하나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02-700-5000번 전화하시면 되게 쉽네. 네, 쉽죠? 예. 02-700-5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700에 5천. 네. 700에 5천. 꽤 세네. 700에 5천. 세구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즘 참 꼭 알아두면 정말 좋을 네. 그런 정보들을 꽉꽉 채워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자유형 남자 50m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 누구일까요? 1번 지유찬, 2번 박태환, 3번 왕순. 쉬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2부 시작하면 당첨자를 바로 발표해드립니다. 선물도 바로 보내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우리 밥만 왜 말이 짧아요? 빠이. 막 나가는구나. 안녕. 우리 이승열의 나라 들으면서 2부로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지유찬 선수였죠. 우리 정답자 김명희님, 손진희님, 9564, 9936, 9358 쓰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5분 저희가 선물로 커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잠시 후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세 분의 노탁석의 맛맛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무침 요리 맛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광고 듣고 세 분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 모신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이우석 우리는 노석이에요. 우리 이 관객분들이 한 명이 빠졌지? 막 두리번거리다가 뒤늦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느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여행객 효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탁재영 PD입니다. 우리 탁 PD 그동안 오랜 세월 수고 많으셨고 네,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다른 방송에서 지금 좋은 마음이 급한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운전을 그렇지. 더 세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탁 PD님이 좀 기류에 계세요. 제가 재촉할 수도 있었지만 비가 오니까 맞아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 비가 오면 특히 이제 탁 PD처럼 뭐 오토바이나 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좀 그 감안해서 미리미리 출발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출발했겠지. 그래도 막혔다. 저는 어제 왔시오. 어쨌든 안전하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일단은 저희 둘이 뭐 이제 3시네 6까지 우리 3시 한번 출발을 해보고 뭐 금방 오실 거예요. 맞아요. 주제가 무침 요리입니다. 무침 요리. 무침 요리. 왜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그 양념, 장류 이런 게 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쳐 먹는 거 너무 맛있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중국은 불의 맛이다. 불로 센 화력으로 모든 요리를 빠르게 볶아내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고, 일본은 칼의 맛이다. 칼로 잘 점여내고 얼마나 잘 써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손의 맛이다. 손맛? 무침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나물 같은 것도 그렇고 비빔국수 같은 거 사실 다 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침의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지. 말씀하신 나물, 국수도 무치지. 요즘 고기 무침 이런 것도 많고. 그렇죠. 해산물도 해당이 되고. 예전부터 막걸리 쳐놓고 각종 채소를 썰어 넣은 그런 회무침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빔밥이나 비빔국수도 무침의 일종입니다. 아하. 그렇게 무쳐 먹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반찬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뭐 고 이주일 선생님이 막 콩나물 팍팍 묻혔냐 말 때도 사실 즉석에서 묻혀서 올려놓은 반찬이 얼마나 아삭하고 맛있습니까? 예. 진짜 똑같아요, 소장님 그거. 그건 아니라니까요. 자주 하셔. 자주 하셔. 자주 하셔. 한 3주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올해 좀. 네. 너 언제냐? 근데 얼추 TMI가 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굳이 뭐 탁PD님 맨날 보면은 그날 주제에 맞춰서 우리나라 음식 다 무침인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시는데 그런 거에 그런 사실은 너무 무침입니다 이게. 야, 설명 진짜 묻혔다. 네, 묻혔다. 오늘 힌트 기대가 됩니다.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침 요리. 저는 언뜻 막 다양하게 떠오르진 않은데. 그래요? 네. 아니 나물. 저번에 드셨잖아요. 양무침. 그렇지 고기 양무침도 있지. 부땡땡. 양무침. 을지로 쪽에서 이 고기를 삶은 다음에 건건하게 묻혀갖고 내는 거예요 양념에. 그리고 거의 뭐 이제 백반이나 한식 드실 때 반찬 중에 무침 반찬이 하나도 없는 상은 없잖아요. 하나도 없지. 무생채니 뭐 시금치 사실 보면 이게 다 묻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날 생채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쌈류 말고는 다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이제 볶아서 그걸 묻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에 올렸던 거죠. 볶아서 묻힌 것이다. 네. 맛있지 뭐. 무침 요리. 네. 자 우리 TMI 역사 건너뛰고 첫 번째 맛집부터 가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즉석민원 공지해드립니다. 즉석민원 뭐 알아서 요즘 다들 잘 보내주시는데요. 어디 뭐 갈 건데 뭐 추석에 어디 갈 건데 거기가 이제 제가 평소 생활하는 데가 아니라서 맛집이 어딘지 몰라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 노탁석 세 분께서 3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려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건 문자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단문자로 답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맛집 들어가 볼까요? 인천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은땡 주점이고요. 이게 아주 지역 주민들, 동네 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한 25년 정도 영업을 뭐 자리는 옮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내 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얘기하니까 바로 오셨네. 이 와중에 또 바로 도착을 하셨네요. 인천시장님 오셨습니다. 40분 교통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림픽대로 목동방향 막혀서 탁PD가 늦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죠. 도둑처럼 찾아온 그날. 도둑처럼 찾아온 아침. 마치 그 말처럼 맞습니다. 누군가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TMI 저희가 다 했어요. 벌써 다 하셨어요? 네네. 네, 뭐 그럼 넘어가죠 뭐. 약간 의기소침한 데 벌써 우리 첫 번째 맛집 하고 있었어요. 네. 중간 설명하실 거 있으면은 당연히 끼어들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지. 오늘 뭐 자미로콰이처럼 하고 오느라고 늦었나 봐요. 근데 오늘도 패션이 멋있긴 하다. 정말 막히더라고. 이 집은요 점심 장사를 안 하고 저녁 5시에 문을 열어서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주말 장사도 안 해요. 사실은 이제 술안주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장사도 안 하시는 곳인데 테이블이 늘 이제 그득그득 차는 그런 식당이고요. 이 집을 대표하는 이제 스타 메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늘 무침이니까 주제가 바지락 살 무침이 있습니다. 바지락 살만 무침. 네, 바지락 살 무침. 이게 남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뉴인데. 꼬막 무침 같이. 그렇죠. 새콤새콤하게. 웅디 아름다운 바지락 산의 자태를 좀 감상을 해주세요. 꼬막 무침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비주얼이. 그렇지. 테레비 안 나와요 여기. 테레비요? 바지락 살만 말 그대로 살살살 발라내가지고. 근데 바지락도 소장님 그 씨알이 굵은 거 상당히 통통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대합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바지락 살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 바지락 껍데기를 가지고 캐스터넷처럼 내가 뭔지도 하고 그랬다니까. 아니 이거 저기 통 오징어 썰는 거 같이. 약간 그런 느낌 있지. 통통하게 생겼어요. 저는 안 보여요. 몰라요.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드랍기도 하면서 좀 씹는 맛도 있고 그리고 양념을 새콤새콤하게 묻혀주니까 그게 막걸리 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막걸리 초가 뭐예요? 막걸리 식초. 이제 원래 술이 식초와 같은 이제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서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를 만든 거예요. 요거를
그냥 술안주에 드셔도 되는데 더 맛있게 드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공깃밥을 별도로 하나 주문하세요. 예. 그러면 사실 그렇게 먹으라고 어머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비비지 말고 흰쌀밥을 한 숟가락 그득 뜨고 그 위에 잘 비벼진 잘 무쳐진 저 바지락살 무침을 떠가지고 위에 얹어가지고 촥 먹으면 밥안주. 그 밥안주. 식사로도 되고 이게 아주 궁합이 기가 막혀요. 얘가 지금 술 안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니까. 맞아요. 동네도 주안이에요 주안. 예. 그 얘기하려고. 셀럽이 좀 좋았어. 일맥상통하다 이거지. 예. 그렇구만. 그리고 이제 이 집을 또 대표하는 그 아주 인기 메뉴 중에 하나가 광어회가 있어요. 사실 광어회는 너무 익숙하고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집의 메뉴판에 화로, 숙성 두 가지라고 괄호 열고 닫고 쓰여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숙성해서 내놓으시는 것 같고 여기 근데 회 되게 예쁘게 나온다.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소장님은 아마 저 부위를 보시면 감이 올 텐데 부위가 안 보여. 큰 사이즈의 광어를 보통 내시는 것 같아요. 대광어. 네, 그거 이제 보통 들여올 때 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갔던 날 상당히 큰 저희 좀 킬로그램을 까먹었는데 꽤 큰 대광어였어요. 그런 대광어가 지느러미살이 끝내줍니다. 그게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그레이트 할리보트. 맞아. 심찬 그 씹는 느낌이 각별하죠. 감성 많은 거 제가 먹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잘 또 숙성시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약간 진중한 면도 있으면서 또 기름기도 잘 돌고. 요것도 아까 그 밥을 하나 시켰잖아요. 바지락살 무침에. 그럼 그 밥 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광어회 한 점 올리면 그냥 초밥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호에 따라서 뭐 쌈장 얹으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먹었던 건 오징어 튀김도 있습니다. 오티. 오징어 튀김? 네. 오징어 튀김? 네, 튀김. 이런 집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드시다가 또 사실 주종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 갔을 경우에 나는 맥주밖에 안 마셔. 이런 분들은 맥주 안주로 이 오징어 튀김이 또 기가 막힙니다. 꽤 오징어의 크기도 섭섭하지 않고 꽤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짝 잘 튀기셔가지고 요거 아그작 한 입 깨어 물고 맥주 한 잔 탁 마시면 아주 훌륭한 또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안에 오징어는 어떻게 씹혀요? 꽤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해요. 꽤 쫄깃쫄깃하고, 그러니까 바지락이나 광어나 오징어 다 해산물이잖아요. 근데 씹는 느낌이 다 다르지. 거의 모든 주종에 대응하는 그리고 다 있는. 약간은 이제 새콤한 해산물 위주로 드셨잖아요. 새콤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물컹물컹한. 그러니까 이제 또 바삭한 게 땡길 때가 됐어요. 상성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키지 않을 수 없게. 갈아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차를 한 집에서. 그러네. 아까 타피나 얘기했잖아요. 바지락살 무침은 막걸리, 광어에는 소주, 오징어 튀김은 맥주. 주안이니까 여기서 다 가능하네. 주안이니까. 할 수 있다. 주안산.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주안이 진짜 술주제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징어 튀김이 실하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못 보실 텐데 이 굉장히 실합니다. 맞아요. 진짜 이거는 예전에 마른 오징어를 물에 불려갖고 튀겼잖아요. 그 노점에서는. 맞아. 이거는 이제 순살 오징어. 그렇지, 순살 오징어. 상당히 두껍고 굉장히 실하고 또 굉장히 드셔보신 분 말씀으로는 아주 그냥 맛있습니다. 튀김 바삭하고 안에 쫄깃하고 아주 좋다고 하네요. 우리 다음 맛집 가볼까요? 저는 좀 가깝게 충무로로 가겠습니다. 충무로? PD가 옆에서 본인 TMI 저거 원고를 주섬주섬 집어넣어야겠다. 괜찮네. 3부에 아주 괜찮네. 충무로는 이제 예전부터 그 디자이너들도 많고 기획사도 많고 영화인들도 많고 인쇄소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맛집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진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대학로가 또 지금 이후로 떴듯이 이 동네 문화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땡골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땡골뱅이. 지금은 많은 메뉴가 생겼어요. 심지어 삼겹살도 팝니다. 그래요? 점심 장사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거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을지로 골뱅이 뭐 충무로 쪽 골뱅이 다동골뱅이처럼 이 이제 예전에 이게 서울시 가맥집이거든요. 가게 맥주. 통조림 하나를 따서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파무침을 파채를 썰어서 거기에 묻혀서 고춧가루 넣고 팍팍 묻혀가지고 드렸는데 너무 좋아. 갑자기 성대모사로 가다 말았는데 그랬는데 이 집이 예전부터 유명해요. 이 집은 일단 파채가 딴 데랑 달라요.
거의 어린 파를 쓰는 것 같아요. 어린 파 중에 연두색이에요. 이 집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흰 부분과 연두색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새파랗지 않다. 그래서 이 집이 파를 고르는 요령이나 그리고 거기 양념도 제법 칼칼한데 이게 고추의 매운 맛도 살짝 고춧가루를 뿌렸으니까 나지만 여기에 마늘이 많이 잔뜩 들어가요. 다른 집이랑 차별화된 맛이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 집을 제가 즐겨 갔어요 예전에. 2차로 주로 막 가는 집인데 골뱅이는 뭐 그냥 여느 통조림 골뱅이를 씁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국물을 다 이제 따라내지 않고 다 붓지 않고 살짝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지. 그게 감칠맛이 또 그런 거죠. 그 조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만. 무슨 암모나이트만한 이제 골뱅이를 거짓말. 이거보다 좀 작다. 거짓말. 암모나이 정도 되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린 파채를 삭삭삭 두루를 말아요. 그다음에 입에 쏙 넣고 질겅질겅 씹으면 그 맛이 그리고 이 집인 예전부터 맥주를 살얼음 맥주를 줬어요. 원래 옛날부터. 네. 그리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줘요. 사람들이 겨울에도 이렇게 먹어요 그러는데 솔직히 뭐 겨울이라고 맥주 뜨끈뜨끈하게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원하고 후련한 맥주와 이 골뱅이의 궁합도 굉장히 좋고 또 뭐 먹어요? 햄부침이 있습니다. 햄부침. 예. 햄을 이제 구워서 주는데 예전에 그 분홍색 소세지 반찬할 때 그 소세지 전 할 때처럼 가짜 햄. 계란 옷을 입힙니다. 참 옷을 잘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잘 입혀줘요. 근데 이거 잘 구우면 이제 그 햄 특유의 기름진 맛과 또 골뱅이와의 또 상성이 좋아요. 그래서 소시지 아니고 햄인 거죠. 햄이죠. 햄이죠. 그러니까 이 골목 자체가 옛날부터 육체노동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소도 많고 공업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맛집이 충무로가 약집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현금이 돌고 하니까 이제 퇴근길에 이제 이런 거 드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막 이렇게 인쇄소 그런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와가지고 미적지근한 맥주 주면 좋아하겠어요. 살얼음 맥주. 쌈나요. 요게 햄전이네. 귀염귀염하다. 아주 뭐 핑크 아주 매혹적인 달걀말이는 달걀말이도 있어요. 달걀말이도 당연히. 굉장히 두텁게 해가지고 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골뱅이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골뱅이라는 메인. 거대 플랫폼에 다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들이에요. 나는 달걀말이를 그 골뱅이 파무침 있잖아요. 그걸 같이 달걀말이 그래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골뱅이 먹으러 왔는데 순 파만 주네 그러는데 그 파가 얼마나 요모조모 쓸모가 있는데요. 그럼. 그리고 이게 잘 해집으면 안에 다 골뱅이에요. 네, 골뱅이도 있고 또 어포도 들어 있습니다. 어포도 있어? 어포가 이제 나중에 파에서 물이 생기는데 거기 살짝 적셔지면 또 맛있겠다. 매콤하고 마늘 향이 꼬들꼬들하지고. 그래서 그거만 쏙쏙 골라 먹는 체리 피커들도 있어요. 오늘 황태 피커 아닙니까? 황태 피커, 어포 피커. 힌트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코너에 오늘 정답이 뭐예요? 김선미님이 중간에 빵빵 터지는 거 보니까 오늘 힌트 망할 것 같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많이 들으신 분이네 이분. 최소 들으신 지 3년 이상 되신 분. 그러니까 이 힌트력을 좀 이니 사약을 먹고 왔습니다. 야 맛있겠다. 야. 아무튼 충무로 맛집 너무 많아서 예전에 정말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또 그 왜 카메라 처음 시작할 때 충무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맞아. 지금도 마찬가지. 맞아. 거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인화 슬라이드 뭐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정보가 땡땡 그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DSLR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남대문 쪽 많이 가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옛날 RF 카메라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아직도 충무로 쪽으로 많이 가세요. 그래 예전에 진짜 슬라이드 현상하러 참 많이 갔었는데 여전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도 있고요. 흑백 필름 구입할 수 있는 데도 여기고. 근데 그 요소들의 맛집이 옛날부터 그대로 사진은 핑계고 가가지고 카메라 청소 맡겨놓고 카메라 그 청소해 주잖아요. 그렇지. 맞아. 골뱅이 먹는. 맞아요. 아우 옛날 생각난다. 저도 지금 갈 때 됐는데 저도 이제 그런 카메라 좋아해서 그러니까 가는 길에 한번 꼭 들려야겠습니다. 충무로 좋아. 알겠습니다. 오늘 갑시다. 김하연님이 또 이제 무침에 일가견이 있으세요. 해운대 시장에도 무침 맛집이 있습니다. 그럼. 즉석에서 그 초회 무침을 해주는데요. 메인 식재료는
데친 오징어, 제철에 소라 그중에 먹고 싶은 거 고르면 무쳐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대구에도 있습니다. 대구에는 아예 골목이 있어요. 그렇지. 이 경남 경북의 어떤 그 여기 이제 매콤한 맛을 좋아하니까. 원래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일단 한번 가봐야겠죠. 오늘의 무침 요리 맛집 돌발 퀴즈 들어갈게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에 내리면은요 무침 요리로 아주 유명한 이 음식 골목이 나옵니다. 이 음식은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유독 전 세계 생산량의 90% 정도가 바로 한국에서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다 먹는 거죠. 예,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콩나물, 2번 골뱅이, 3번 홍어회. 힌트. 제가 뭐 항상 뭐 반응을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걸뱅입니까? 예. 제가 이거 제가 걸뱅이냐고. 예. 오늘 소장님 출연료 김서민님 드려야겠는데. 정확히 예측을 하셨네. 정확하게 예측하셨네. 이러다 골병이 들고 말지. 이거 하시지 그랬어요. 이러다가 골병이 들지. 2차 시기가 있잖아요. 올림픽 못 봤어요? 아시안 게임 역도도 그렇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양동근의 구리뱅뱅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맛맛 함께하고 있지요.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오늘 주제 무침 요리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방송 중엔 말씀 못 드리지만 코너가 끝나자마자 우리 허지웅 쇼 홈페이지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 허지웅 쇼 인별그램, 허지웅 쇼 너튜브 쇼츠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찾아가시면 되겠죠. 우리 뭐부터 할까? 우리 그 즉석 민원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686님 추석에 공주 부여에서 하고 있는 대백제전을 가려고 하는데요. 먹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무침류도 좋을 것 같아요. 막걸리 한 잔 같이 하면 좋은 곳이요. 일단 우리 담당 은채 작가님한테 한 9곳의 식당을 보내놨습니다. 어이구. 공주 부여 합쳐가지고. 공주 부여에 그렇게 맛집이 많아요? 엄청난 집들이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닌가 특히 본데? 맨 처음에 제가 보내드린 식당은 올방개묵이랑 도토리묵, 그다음 산채비빔밥 이런 걸 드실 수 있는 한 40년 넘은 식당인데 여기 그 어머님이 직접 담그는 담금주가 있어요. 그게 기가 막혀요. 그건 내 진짜 탁 PD 데려가서 맛을 좀 전문가니까 좀 보여주고 싶은 꼭 그런. 가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약간 쓴 재료 위주로 넣어요. 뭐 칡, 뭐 감리비인가 뭐 이런 것들, 근더덕 이런 거. 근데 되게 맛있어. 제 입에는. 그 비롯해가지고 뭐 간식집 그다음에 뭐 예전에 학교 앞에 있는 약간 그 학사 주점 같은 다양한 장르의 식당들 9곳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게 왜요? 네, 좀 마이크 나오는 건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네.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TMI 역사. 네. 아까 우리끼리 대충 했는데 니들이 한 TMI는 TMI도 아니다. 라고 뒤늦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간단하게 하시려고. 간단하게. 네네네. 사실 이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당구를 몰아치는 걸 좋아했고 테트리스도 긴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한 번에 맞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맛집 소개까지 후루룩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침의 어떤 그 우리의 그 예속 논쟁 같은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과연 묻힌다는 건 무엇이고 버무린다는 건 무엇인가?
아 그렇게 따지면 네. 상당히 이게 힘들지. 예. 묻힌 건 묻힌 거야. 버무린 건 버무릴 때 손을 좀 이렇게 이렇게 버한 거야. 벌한 거. 발음처럼 벌해서 이렇게 묻힌 게 버라이어티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아까 힌트가 났다. 그래 아까 힌트가 났다. 난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오죽하면 힌트의 비견이 돼. 허작가에게 들은 멘트 중에 최악인 것 같은데. 자, 여튼 그래서 이 정의가 있어요. 묻히는 거는 손으로 섞으면서 힘을 약간 줘가지고 쥐듯이. 그래서 양념이 재료에 좀 배어들게 하는 거. 쥐듯이. 약간 쥐듯이. 그리고 이제 버무리는 거는 손을 써도 되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손을 써도 되고 젓가락이나 포크나 주걱 같은 도구를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양념에 고르게 묻게 이렇게 섞어주는 거. 설렁설렁하는 거. 설렁설렁. 그게 버무리는 거예요. 짜장라면 같이. 그렇죠. 비비고 그럼 아까 호작가 말이 얼추 맞네. 그럼 버라이어티하게 버무리는 거. 그 안에 R이 들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묻히다의 명사형이 무침이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음식 이름으로 쓰는데 사실 버무리는 거는 음식 이름으로는 안 쓰요. 있어요. 쑥버무리. 쑥버무리. 있었네. 쑥버무리. 쑥버무리가 있었구나. 그렇지. TMI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버무림까지만 생각했더니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그리고 아까 그 골뱅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골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잡히다가 요걸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뱅이 조미국물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조미국물이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는 감칠맛.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서 바로 먹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어딘가 좀 심심했던 거지. 그렇지. 들큰한 거지.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1960년대에 이제 지금의 을지로 스타일의 골뱅이가 처음에 이제 탄생을 했는데 오래됐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이제 인수의 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그 주변에 이제 극장이 많다 보니까 극장 홍보물을 찍기 위해서 인쇄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맥처럼 가게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을 하고 갈 때 골뱅이가 그때 이제 일본에 수출하던 게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에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그냥 따서 먹으면 좀 어딘지 심심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묻혀서 이제 드신 거죠. 충무로가 대한극장이랑 명보극장이었나? 명보는 맞아, 멀진 않지. 그 명보사거리 좀 더 들어간 을지로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충무로의 중심이에요. 명보사거리라고 그러는 맞아요. 거기에 정말 인쇄소 사진집 다 있고 거기. 맞아. 그래서 이제 누군가 요거 조금 매콤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멍가게 주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잘했네.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도 좀 넣고 그 국물도 다 버리긴 아까우니까 좀 넣고 파채 넣고 해가지고 대신 지금의 골병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골뱅이 무침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에 그 골뱅이 무침 골목이 있는가 하면 대구에는 무침 회골목이 있어요. 있지. 유명하지. 그럼. 이 대구의 무침에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내륙 지방의 독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독특한 환경? 네, 내륙 지방이잖아요. 대구가. 그러니까 이제 회가 안 신선해. 그러니까 묻혀서 드시는 거예요. 뭔가를 입히는 거에 아주 이제 정통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화로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대구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가 선도가 약간 떨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조물조물해서 먹던 게 아예 그 한 골목에 이제 모여든 거야. 어떤 집이 하나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그래서 지금도 무침회 골목이 그 반고개 주변에 있습니다. 이 반고개가 높지가 않아서 반고개라는 말도 있고. 밤나무가 많아서 밤고개였는데 그게 이제 발음이 바뀌어서 반고개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반고개에 가면은 네네 비읍 무침회 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맛집인 거죠. 그렇습니다. 반고개에 가면 이제 비읍 무침회. 그러니까 여기에 워낙에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메뉴도 좀 대동소이하고 사실은 뭐 어느 집을 가도 맛있습니다. 이 고개에 어느 집을 가든 다 맛있다. 어느 집 가도 맛있어요. 뭐 주문을 했는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 그러니까 무침하다 보니까 가진 채소와 양념 때문에 그렇지. 내가 주문한 게 3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3개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지. 어떤 게 어떤 무침인지. 하나는 무침회고 하나는 그 가오리회고 하나는 여기 그 미주구리라고 있거든요. 미주구리 회인데 물가자미예요. 물가자미. 그래가지고 진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가게끼리도 좀 대동소이하다. 제가 이 집을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집이 이름이 제일 간단해서. 갔더니
했던 거였는데 간단해서 가는. 네네네. 이거 먹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먹는 방식이 있죠. 자, 일단 앉으면은 기본찬으로 제첩국, 샐러드, 계란찜 이런 걸 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뭐 기본찬도 훌륭하고 여기에 그 기본 무침에는 뭐냐면은 채소, 오징어, 소라, 고둥, 무채, 미나리 이걸 이제 특제 양념장으로 버무려 가지고 나오는 거죠. 진하게 양념을 하지.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 위에 이제 깨 살짝 뿌려가지고요. 진하다는 거는 좀 이제 매콤한 거죠. 맵죠. 양념이 두터운 편인 거지. 많이 쓰는 편인 거지. 어련히 대구인데. 대구니까 대구 정도의 타격감이 있습니다. 타격감이 있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드셔도 좋고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추쌈 같은 걸로 드셔도 좋은데 납작 만두에 싸서 드셔야 대구식으로 드시는 납작 만두에. 대구 아니랄까봐. 네네. 납작만두에 싸서 드시기도 하고 따뜻한 두부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김에 싸서 드시기도 하고. 네네네. 맛있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무침에는 이렇게 오징어, 소라고둥, 무채 이제 요런 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돈을 내시면 이제 미주구리 무침회나 가오리 무침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맛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미주구리 무침회 먹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미주구리가 미즈가레이라는 이게 이제 일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자미란 뜻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말이 변해가지고 미주구리가 됐다라고 이제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맛이 상당히 기름집니다. 맞아요. 포항이랑 영덕에서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주구리 회라 그래서 그 안에 이 오징어 같은 거 안 넣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들어가는구나.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먹으면은 오징어의 그런 꼬들한 맛, 그 다음에 이 물가자미의 좀 기름진 맛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먹다가 비벼야 돼. 그렇죠. 밥 비벼야 돼. 밥 비벼야 맞습니다. 돼. 진짜. 먹다 보면은 밥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밥 비비기는 것까지가 사실은 의무예요. 맞아. 그래야 나중에 비빔밥 그러니까 회덮밥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밥을 비비라고. 이거 안 하고 체포당한 사람 얼마나 그러니까요. 이게 회덮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식감 자체가 회덮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회덮밥 위에 얹어져 있는 게 한 접시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무침회는 대구 10미 안에 들어가니까 가보시면 요 반곡의 무침 회골목 한번 방문해 보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록으로 대구 신미 뭐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지 않으세요? 대구 신미. 대구 시민이시라고 할 때는 채소만 비빔만두, 찜갈비 같은 게 있고요. 찜갈비. 갈비찜이 아니라 찜갈비입니다. 예. 대구는 이제 동서를 앞에 붙여요. 앞에 거 하나에 지금 많은 시간 할애하는 거 보니까 다 기억 안 나시나 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등등. 비빔만두도 있고. 비빔만두도 있고. 우리 아무튼 10개를 신미에는 안 들어가고 복불고기가 있고요. 복불고기. 석쇠 불고기 이런 거 안 들어가나요? 대구 북성식 이제 불고기. 그렇지. 지금은 납작만두 먹고 싶다. 그다음에 육개장 따로국밥이 이제 맞아. 수가 없죠. 다 맛있는 것들이네. 우리 다음 맛집 가볼까요? 아니 그 소장님이 좀 저기 메뉴 특이해가지고 그래요? 요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무침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은 생재료를 묻히는 게 아니라 한번 삶은 거를 살짝 이제 그 특제 소스 예를 들면 굴소스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나오는 냉채 개념이죠. 냉채. 그래서 연남동에 가면 하땡이라고 있습니다. 만두로 유명한 집인데요. 거기 가면 돼지 귀무침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량판이라는데 량판. 량판. 이제 냉채란 뜻이에요. 냉채인데 이제 묻혔다는 뜻이죠. 이게 섞었다 이런 뜻인데 돼지 귀무침이 정말 우리 순댓집에서 먹던 돼지귀와는 너무 달라요. 맛있더라고요. 소스, 오이, 약간 새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좀 짭조름한 소스에 싹 묻혀서 나오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제 백주와 너무 잘 어울리는 궁합이고. 참 그 먹어본 분들은 참 이거 많이 다시 시키시죠. 맞아. 이게 또 값도 좀 저렴합니다. 값이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먹을 때 사이드 시켜놓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좀 튀긴거나 만두, 뭐 군만두 이런 거 드시면서 이걸 같이 곁들이시면 이 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 그래서 돼지 귀무침은 돼지 귀를 그대로 삶았기 때문에 이제 쫀득쫀득하고요. 또 기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귀 연골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연골이 오도독오도독한 그 기분 때문에 식감이 참 좋지.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마늘도 많이 끼얹어서 한국인의 입맛에 좀 많이 맞춘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연남동 화교 음식은 10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의 입맛과 같이 커온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정통식과는 조금 다른 입에 딱 누구에게나 이제 진입 장벽이 크게 없는 맞아요. 문턱이 없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그 돼지 귀는 귀한 음식에다 라임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삶아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근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소개해주신 맛집이 연남동의 이 집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이 메뉴가 좀 값이 좀 싸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팔던 집들이 서브 메뉴로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냉채 안에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냥 많이 드시면 서비스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버려가지고 정식 메뉴로 있는 집이 좀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이 집은 있다. 정식 메뉴가 있죠. 여기 약간 중식계 분식점 개념이라 여기는 다양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요것저것 맛볼 수 있는 게 특징이라 이 집은 이제 각종 만두리와 더불어 이런 일품 요리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 때는 진짜 안 그랬는데 이제는 뭐 연남동 가끔 갈 일이 있어서 중국집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어디를 간다기보다 가서 줄 짧은 집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잘하니까. 예. 다들 뭐 거기서 맛없으면 사실 뭐 그렇지. 오래 못 가니까. 저는 요거 받고 짧게 하나 알려드리면 길게도 돼요. 길게. 충무로에 그 지읒 우육면집이 있어요. 진 땡땡땡 우육면집. 저는 늘 궁금한데 거기는 그러면은 저기 대만식인가요? 요거는 중국식입니다. 중국식. 진 땡땡땡. 진 땡땡땡. 충무로 서울. 네, 충무로에 거기 가시면은 이제 점심 한정으로 우육면에 오이 무침. 중국식 오이 무침. 그렇게 부셔가지고 그지 패대기 친 것처럼. 맞아. 등으로 때려가지고. 맞아. 단면이 우들우들하게. 중국식 오이 무침. 그래서 이제 그걸 중국 말로는 파이 황과 아니면 황과 라피라고 하는데 그 중국 그 요리 칼이 널쩍하잖아요.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면으로 오이를 팍팍 뿌려가지고 으깬 거구나. 네, 거기다가 이제 마늘 이렇게 같이 으깨가지고 맞아. 그 중국식 그 초하고 이렇게 쳐가지고 맛있지. 그거를 우육면이랑 같이 먹으면 우육면이 끝없이 들어간다 진짜. 여기에 돼지기가 들어간 게 아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오이를 그런 식으로 깨트리기 때문에 오이 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만약에 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이 양념이 오이에 안 배요. 따로 놀아요. 너 따로 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따로 노는데 이거는 부셨기 때문에 우들두들해서 서로 잘 맞아요. 그러면 이거 없이 우육면을 먹는 거는 참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 아니라 점심 한정이에요. 점심 한정으로 5,000원에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최고의 조합이죠. 이것도 서울 중구에서 조례로 정해놨고 안 드시면 안 된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오이를 저렇게 먹는 방식은 이렇게 이제 중식당이나 또는 일식당에서도 내는 집이 많이 생겼어요. 으깨서? 근데 그럴 경우는 이게 중식 양념이 아니고 좀 순화된 양념으로 해가지고 내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중국어 발음으로 우리 비트님께서 메뉴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발음 괜찮으시네. 그러니까. 라고 우리 청취자 리원식님께서 리원식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곧자로 하십니다. 괜찮나 봐요. 기력자예요. 중국. 진짜 이렇게 아예 그냥 이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쓰실 때도 설 명절 때 돼지머리를 통으로 삶아서 먹다 보니 머릿고기와 기무침을 옛날부터 먹었더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시는구나. 말투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그런 물 수도 있죠. 실제로 쓰시는. 글로벌한 우리 허지웅 씨가 우리 원신님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맛집 하나 더 갈 수 있어. 네네.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에 위치한 맷땡땡 식당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3대째 이어지고 있고요. 1979년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식당인데 저는 이제 몇 번 간 연후에 이제 어느 날 생활의 달인에 나올 거라고 따님이 이제 문자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답장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거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메뉴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사실 그 전에도 3대째 이제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따님이 고민을 했어요. 예전에는 백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남아. 원가 비율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참에 그냥 아예 메뉴를 지금은 냉면과 반지회 무침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메뉴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아주 많지. 일단 무침 요리 이전에 이 집은 냉면으로 유명해가지고 냉면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메밀 냉면인데 메밀의 함유량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처음 드시는 분들도 진입 장벽이 좀 낮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국물이 감칠맛이 높고 간간해요. 그래서 뭐 너무 뭐 싱겁다 심심하다 이런 우려는 안 가져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집에서 저 냉면 하나를 뽑기 위해서 육수에 다 들어가요. 닭, 소 사골, 돼지까지 다 들어가요. 잠깐. 이 집 맛있겠다. 맛있어요. 육수 색깔이 진하지. 맛있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월계 수잎 같은 재료들 뭐 생강 뭐 매실 이런 마지막에 것도 계란 지단 또 올리고 꾸미도 아주 굉장히 푸짐해요. 외양만 보면 약간 진주식 같아요. 아 그렇지. 진주식 냉면. 그 육수 색깔만 보면 육수 색깔만 맞아요. 그래서 물도 좋고 뭐 직접 만드시는 소스를 끼얹는 비빔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뉴가 반지회 무침인데 이거는 이제 반지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예, 이 반지는 보통 서해안 일대에 잡히는 생선이에요. 봄냉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경기나 인천 이쪽에서는 이 반지회를 사투리로 뭐라고 부르냐면 밴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가면 밴댕이 무침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 이거 왜 들을 때마다 새로 듣는 것 같지? 그렇죠. 알고 보면 반지예요. 그게 반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원래 밴댕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그게 디포리인 거예요, 디포리. 육수 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디포리. 그게 원래는 이제 밴댕이라는 것이죠. 이 집의 반지회, 그러니까 군산에서는 반지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참 참고적으로 이 집은 그 이부 평안남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가족인 거예요. 군산에 그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커뮤니티가 좀 있거든요. 반지를 찾아서. 그런 반지 원적. 그래서 이 집의 반지 무침은 제 입 기준으로 상당히 양념이 진하고 새콤새콤한 것도 있지만 꽤 단 편이에요. 그 생선에서 오는 단맛도 있지만 양념에서 오는 단맛도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밥이랑 역시 같이 그래야지. 비벼서 드시면 딱 좋을 그런 회무침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 반지 회냉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나는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해. 그냥 아까 냉면을 시켜서 냉면 시켜가지고 비빔면 같이 먹는 것도 좋아. 그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 그렇게 먹어도 돼요. 이게 1층에 있어요. 반지하에 있어요. 그만해. 오늘 왜 저러지? 1년이 남아서. 옛날에 재밌었는데. 되게 오래전 얘기 같아. 아니 오늘도 힌트 가기 전까지 재밌었어요. 너무 스파링할 때 힘을 많이 빼지 마세요. 충무로 갑시다 오늘. 우리 딱 그 뭐 한 30초짜리? 있는 분? 30초짜리? 무침하면 또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것이 예전에 육개장으로 소개를 했지만 분민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소개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무침 같지 않은 약간 찜 같은 형태인데 이게 무침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삶아 놓은 다음에 그거를 식혀서 다시 양념에 사실 슬쩍 간을 하고 데워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니아층이 두터운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민땡에 방금 말씀하신 이 양무침.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아는 사람은 계속 시켜. 반드시 육개장과 함께. 그렇습니다. 선짓국을 또 주거든요. 여기 가서 육개장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 기가 막히죠. 파가 그냥 큰 게 막 들어가 있잖아. 국물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존재 때문에 다른 메뉴를 안 시키게 되는 경향이. 그렇지. 이거 양무침 꼭 시키셔야 돼 진짜. 양무침을 전에 안 먹어본 사람은 또 그게 안 시키게 돼. 맞아. 근데 가서 이게 뭐야 이게 수건 같이 생겼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거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수건 사업이라는 거죠. 정말 마지막에 괜찮네. 마지막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2번 골뱅이였습니다. 하현우님 42547897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풍경 어떤 것일까요? 좀 나누어 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고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서우님, 웅디 저 오늘 회사 마지막 출근일이에요. 힘든 일도 많았고 재미있고 행복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 퇴사를 결정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며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즐기려고 해요. 퇴사 축하해 주세요. 계획하신 퇴사니까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이겠죠. 또 이제 계획도 그냥 뭐 이제 무계획하게 하신 게 아니라 계획도 조금 있다고 하시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기쁘죠. 이제 그만뒀으니까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계획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길 바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김인호님, 추석 연휴가 길어서 9월 업무 마감한다고 점심 간단히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귀로 듣고 있습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연휴가 시작이에요. 야근까지 잘 버텨볼게요. 하시면서 지수의 꽃 신청하셨어요. 야근까지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요. 오늘까지 잘 버티시고 또 푹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지수의 꽃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옥심님이 신청하신 태연의 사계였어요. 박미라님, 추석 선물 산다고 백화점에 갔다가 폰 배터리가 없길래 백화점에서 무선 충전기를 빌려서 충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가방을 보니까 무선 충전기까지 들어있네요. 백화점까지 10km나 가야 되는데 저 어쩌면 좋죠? 백화점에서 빌린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오셨단 말씀이시지요? 어떡해? 근데 이거 가져가야죠. 저기 10km 운전해서 10km면 꽤 먼데 근데 사실 애매하니까 택배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담당자분께 설명하시고 택배로 보내시면 되죠. 7524 쓰시는 분, 비 그치고 나면 여름옷 다 접어서 옷장에 넣어야겠죠. 춥습니다. 라고 간단 명료한 우리 사연과 함께 이문세의 옛사랑 신청하셨어요. 근데 노래랑 사연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 그치고 나면 시간 지나가고 제 시간 지나가고 다음 시간 다가올 쯤 접어서 옷장에 넣어야죠. 잘 접어서 잘 넣어 놓읍시다. 이문세의 옛사랑, 이 곡과 김지희님이 신청하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함께 듣겠습니다. 허지웅씨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 초대석 코너에서는 최근 화제였죠. 드라마 무빙의 원작자 강풀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정범진 님이 길고 긴 고등학교 중간고사 데뷔를 일부 끝낸 학원 강사입니다. 몇 주 만에 아내와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쉬고 있는데 나오는 노래들 따라 부르는 아내 목소리가 참 사랑스럽네요. 라고 참 촉촉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협박을 받고 계신 거면은 끝에 말줄임표 3개만 더 찍어주세요. 오늘의 끝곡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오은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환기, 오승훈, 저는 허중이었습니다.